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3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첫 장 편집을 이 빨간 글씨는 제가 썼어요. 이재명 친중 매국노라고요. 중에 두 손 모아 쎄쎄하면 다 잘 될 거란 이재명 몽. 천광암 논설위원 동아일보에서 3월 24일 날 그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한국이 중국에 집적돼서 수출부진, 수출한국 물류안보사활 걸린 대만해협 문제가 우리와 상관없는 남일? 이렇게 계속 의문 질문을 던지면서 호랑이 앞 어린애 같은 이 대표 인식이라고 매우 강하게 비판적인 논설의 제목을 썼습니다. 대만 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발언을 22일 충남 당진시 당진시장을 방문해서 한 말이랍니다. 쎄쎄를 연발하는 대목에서는 두 손을 모아잡고 익살스러운 표정까지 지어 보였다. 여러 군데에서 문제 소지가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부진은 대중 외교와 양국 국민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후발주자인 중국이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급속히 좁혀왔고 역전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논설위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주한 중국 대사 관저에서 당시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정부의 외계 정책에 대해 고압적으로 훈시하는 듯한 원고를 낭독하는 15분 동안 병풍처럼 앉아 있었다고 해서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그 봤습니다마는 원 병신 같은 놈이 일국의 야당 대표가 그 중국 대사 앞에 똘마니처럼 쪼그라들어 있는 그러니까 중국 대사가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그런 똘마니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 약점을 분명히 잡혔다는 얘기예요. 중국 애새끼들한테. 이재명은 친중 매국노일 뿐이다. 그래서 중국과 이권 관계가 없었을까? 그 분명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한테 약하다는 얘기는 뭔가 약점을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 시 조선 4대주의의 마약 중독과 상태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첫 장을 강하게 그 비판을 하면서 진행을 또 해보겠습니다. 빠져나가는 외국 자본 잡아라. 중 글로벌 CEO 만나 세일즈 총력전. 베이징 이윤정 특파원 우리도 직접 취재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 그 직접 취재를 가서도 딴 그 언론도 인용을 하고 보는 모양입니다. 24일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개막을 했는데 리창 총리는 높은 수준 개방 시장 존중하겠다. 말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진핑도 27일 기업인 면담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 FDI 급감 막으려 직접 행동 나선 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CD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틀간 일정으로 베이징 다요 위타이 국빈관에서 개막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중국을 주제로 열린 올해 발전 포럼에는 총 82명의 글로벌 기업 CEO가 참석했는데 팅쿡 애플 CEO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아민 알 라세르, 미국 석유기업 엑슨모빌, 데런우즈,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올라 칼레니우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의 엘버트 불라, 죄송합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리사 수 등이 행사장을 찾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 광노정 대표이사가 갔고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각각 기업인 학자 자격으로 참석을 했답니다. 이 팀쿡한테 앉아있는 팀쿡한테 이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뭐 중국인 인사겠죠?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와서 악수를 청하는 그런 장면이니까 일단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이 미국 대표 기업인한테 굽신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측 그 언론 뉴스는 리창이라 그러고 우리말로 이장이라고 그러죠. 중국 경제 앞길 완전 자신 있다 강조라는 제목으로 일본 아메마 타임즈에서 간략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설한 리창 총리는 부동산 불황 등에 대해 어려움이나 문제는 상상보다 나쁘지 않다며 리스크 해소를 위해 지방 채권 발행 등 대책을 추진하게 밝혔다. 지방 채권 발행하면은 은행에서 인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국 은행이 해주나요? 아니면은 뭐 외국 그 투자 자본들이 그 지방 채권을 사줄까요? 잘 모르겠네요. 중국 정부는 약 3.9조 위안 일본행으로 80조엔 규모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제조업이나 의료 분야 등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중국 경제 장래에 완전히 자신이 있다라고 어필했다. ANN 뉴스를 또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리창 총리는 옛날 그 리고창 총리보다도 더 약해 빠진 얼굴이고 항상 얼굴에 뭔가 자신감이 안 보이는 그런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완전 꼬북 노릇하려니까 참 그 해먹기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간첩법을 더 강화했기 때문에 그거 어디 겁나가지고 여행이나 제대로 가겠습니까? 중국에? 경제보다도 정치가 앞선다고 해놓고 또 이런 포럼을 해놓고 와서 옛날처럼 투자 좀 많이 해주세요. 한다고 허겄냐 이거예요. 나래도 안 합니다. 저는 중국에 투자 안 합니다. 그동안에 한국의 중소기업 또 대기업도 해서 한 20년 동안 잘 벌어먹었는데 이제 좀 자꾸 접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미련을 못 뽑는 친중 인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걔네들은 정치하고 경제하고 동질로 보고 있거든요. 관시가 없어지면은 해먹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 젊었을 때 한참 젊었을 때 칠흑인과의 뭐 대화 뭐 이런 거를 써냈던데 영향을 받은 그 운동권 학생 출신애를 제 밑에 직원으로 한번 어떻게 백으로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해본 게 있는데 상당히 이 사회주의 사상 뭐 정북좌파 이런 식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영향을 받은 친구인데 저하고 어울리면서 하다가 나중에 중국까지 들어가긴 들어가 봤는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중국 공산당하고 관시를 안 맺으면 뭘 해먹질 못하겠어. 거 봐라. 거 봐라. 중국 공산당이 조선시대 양반 새끼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네 그 미천한 천민 출신이 네가 어떻게 그 연결고리 한국 내에서도 연결고리를 못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 가면 공평사회가 되고 뭐 사회주의에서 평등한 사회인 줄 알았냐? 그래서 국가자본주의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모든 그 인민이 이 천민이 되고 공산당 애들만 양반이 된 게 공산주의 사회야 중국.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틱톡 퇴출의 서방이 나서 시진핑 독재 중국 의지하는 줄 IT 시장도 붕괴로 너무 비참한 상황이라고 마카베 아키오가 현대 비즈니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즉 경제는 더 난리 났다. 틱톡에 대한 위기감,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도 예상 밖의 사건, 중국 관련 리스크를 제거할 수 없게 되다 해서 쭉 그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라서 뭐 경기 침체 탈비에 대부분 예상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것까지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시진핑 응하는 정치 우선의 시정권도 향후도 IT 첨단 기업에서 옥죄기를 강하게 해가지고 사회와 경제의 통제를 단단히 할 것이다. 어, 미중 쌍방의 요인으로부터 중국의 IT 첨단 분야에서의 기업의 성장은 억제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고용소득 환경을 하향시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미국에서 틱톡이 이제 안 팔면은 이제 사용 금지 강제 보반까지 만들었는데 완전 중국 죽이기 하는 거죠. 음. 근데 중국 내 자체는 더 언론 통제를 하고 부동산 버블 붕괴의 첨단 분야에서의 미중 밸런스 참여와 리스크도 더해져 중국 경제의 밸런스 시트 조정이나 디플레 압력은 높아질 경우 우려가 있다. 그 뭐 중국도 디플레 되고 그 꼬북 노릇했던 친중 그 비중이 많은 한국 그 경제인이나 정치인들 이것 때문에 같이 디플레이션 그 터널 속에 지금 어두운 터널 속에 그 터널이 언제 끝날 수 있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곧 그 검은 시커먼 터널 속에 들어갔어요. 한국이 저는 그렇게 스루프 타임즈에도 저성장은 이제 우리나라 뉴노멀이다 라고 그 주제를 걸고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거냐 이거가 이제 주제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게 그냥 느낌으로 오는 거 이런 거는 편집해서 제가 역사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고 느낌이 오면은 그거를 제가 편집을 하는 겁니다. 중국의 쇠퇴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일본 언론은 한국 언론과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중국의 쇠퇴는 바로 일본의 부흥 신호이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쇠퇴의 영향은 한국이 더 큰 데미지가 다가오고 동반 디프레이션 조짐은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국을 디커플링 차이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잘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경제 발전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대부분 뭐 유행어로 턴 어라운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업 내부만 턴 어라운드를 할 게 아니고 그 국가 전체가 턴 어라운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그 일본 그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또 일본 포브스 일본판에서 데비드 찐이라는 기자가 틱톡 금지법 위반자로 대중 강경파 의원들이 팔란티아에 입사했다.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숀 코넬이 젊었을 때처럼 잘생겼네요.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갤리거 하원 의원이 국방부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방위 테크놀로지 기업 팔란티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이란 말이에요. 직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보통이 이 포브스에 말했다. 대만 유사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국방부와의 관계를 강화해 온 팔란티어에게 그의 입사는 큰 도움이 된다. 이 입사를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포브스는 2월 말에 갤리거 의원들이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사에 서한을 보내 스페이스 X의 국방용 위성통신 네트워크 스타실드를 대만에 주둔하는 미군에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을 보도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어, 이게 틱톡 관련해가 자관 IT 이런 계통까지 중국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거로 이해가 되고요. 미국 하원은 직업이 있으면서도 공직에 나설 수 있는 모양이다.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 반대도 가능한 모양이에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뭐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본업이 있고 하원은 상원은 모르겠어요. 상원 나이 먹은 그 시니어들이 시니어 세니터니까 뭐 시니어하고 뭐 비슷한 건데 그것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하원 의원들은 나이도 젊은데 뭔가 그 국회의원 월급만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통용이 되는 모양이에요. 결국 이해관계가 있는 거가 통용이 되고 당연히 그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게 뭐 로비스트까지 인정하는 법이 있는 거니까 미국 그 국회의원법을 잘 몰라서 확신 있게 그 제 견해를 또 피력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지금 이거 봐가지고는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어떤 그 기업에 뭔가 그 역할을 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거로 해석이 되네요. 이미 일본에서 보도한 것이 또 한 번 보도가 됐네요. 재외동포 감시 경시청 공안부 수색한 중국 해외 경찰의 거점과는 감시 경계를 한다. 일본에서 일본 상경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그 건물로 그 이 가운데 이 건물이라고 그래요. 이 건물이 이 말하자면 해외 경찰 사무소로 쓰고 있는 뭐 조그맣긴 한데 일본에서도 금년도로 경시청 공안부가 이러한 거점의 하나로 여겨지는 거점의 하나지 또 일본 내에서도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다 그러는 얘기네요. 도쿄도 치요타구의 빌딩을 수색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다. 전문가는 일본의 주권 침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감시 경계의 필요성을 호소했답니다. 이럴 때 그 수색했다는 것은 사기 혐의 이런 것을 들어서 스파이 뭐 이런 거로는 일단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기 혐의로 강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해외 경찰로 의심되는 그 중국집인가 거기 송파구에 어디 있다는데 그 송파구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뭔가 다른 혐의로 한번 수색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외에서도 적발, 거점은 도쿄 이외에도 미국이나 영국, 캄보디아 등 세계 각국에 적어도 54개 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한답니다. 스페인의 어떤 이 반중 단체가 레포트를 그렇게 낸 게 있답니다. 현지에 사는 중국인의 면허의 갱신을 실시하는 등으로 어, 이 겉에 포장은 하고 있지만 리포트는 협박, 괴롭힘, 그다음에 감금 등의 수단으로 압력을 가해 자발적인 귀국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중국 유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중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본도 그런다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거 좀 언론에서 이슈화 좀 해서 말이죠. 그 좀 어떻게 보도를 좀 우리 그 한국 언론들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응? 뭔가 이 저기 잠입 취재를 하든지 뭐 이런 어떤 용기 있는 언론인들이 없고 남의 언론 뉴스나 베끼고 그러는 거만 하는 월급이 작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또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제 여성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헐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기자 월급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70대는 월 평균 128만 원, 한국 70대가 받는 연금은 이거 저한테 해당하는 건데 일본 70대 연금 수령액은 남자가 16만 3,875행, 여성은 10만 4,878행, 평균이 14만 3,973행. 옛날에 그 엔화 가치가 높았다면 한 150만 원 받았던 건데 지금은 한 128만 원, 14만 앵을 요즘 환율로 따지면 128만 원 받는다는 얘기네요. 근데 한국의 70대 연금 수령액은 남자가 50만 396원, 여성이 28만 2,758원, 평균이 40만 6,700원. 이거 40만 원 받아가지고 금방 없어지죠. 그러니 취직을 안 할 수밖에 없지. 70대 노인의 취직률이 꽤 높다 그러는데요. 그 조선닷컴에서 여기 70대 이상 4명 중 1명은 이랬다. 1월 기준 역대 최고. 이거 뭐 제가 잘못 인용해 왔나? 여기라는 게 뭐지? 예.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신체가 건강하면서 근로 의욕이 강한 70대가 늘고 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직접 생활비를 벌고자 하는 노인들도 증가 추세다. 의료기술 발달로 기대 수명이 늘어났는데 연금 준비가 넉넉치 않아서 일터로 향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이래서 어떤 지혜로운 친구는 국민연금만 든 게 아니고 회사 인사부 총무부 뭐 이런 데서 근무를 한 동창애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잘 알아가지고 국민연금에 자기가 또 이 보험회사가 에서 하는 또 연금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연금하고 그거하고 합쳐가지고 꽤 받는 돈이 꽤 많다고 얼마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돈이 됐다. 음. 근데 일반 사람들이 처음에 국민연금 내고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런 돈이 저축할 돈도 없는데 뭐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앞날을 보고서 일시불로 목돈 같은 거를 넣은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뭐 그렇게 이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퇴직 후에 좀 더 많이 늘 걸 했는데 그때 퇴직 후에는 들어갈 돈이 또 좀 많았죠. 왜 그러냐? 빚도 더 많았고 애들도 아직 뭐 애들한테 투자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우리 때는 50대 초반이면 나와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견디고 한 15년은 좀 이래저래 고생을 하면서 뭐 간단히 뭐 다른 간헐적인 수입이나 뭐 이런 거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봐서는 다 이제 돈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안 들어와도 이제 버틸 만하다 그런 얘기예요. 애들이 다 장성해서 독립해서 나가고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빚내 가지고도 뭘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저는 그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제도 국제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62세부터 현재 연금을 받게 돼 있는데 9%뿐이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적게 내는데 그래서 연금 고갈이 곧 될 거다. 왜냐면 고령화 때문에. 근데 프랑스가 67세가 돼가지고 데모가 일어났었죠. 영국이 66세, 독일이 65세. 우리나라가 이제 곧 65세부터 이제 받는 거로 돼 있죠. 변했죠, 우리도. 일본 65세, 일본 따라갑니다, 바로. 일본이 하면은 우리도 한다 이게요. 그런 거죠. 미국이 66세부터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61세부터 받았어요. 만으로 60세니까 61세부터, 아니다. 만 지나서 61세부터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좀 나이가 꽤 들었네. 예, 이런 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일본보다 엄청 반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아, 일본이 그 보험료율이 우리나라 더블이에요. 그러니까 더블로 받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많이 내야 많이 받는 거다. 조금 내고서 많이 받으려면 도둑놈 심보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 컨설팅 받는 SK 투자 주도한 임원들 긴장. 오기환 기자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SK그룹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 그룹이라고로부터 전략 컨설팅을 받는 것과 관련해 인수합병 담당 임원들이 내심 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 그 인수합병을 하든 아니면 문어발실 확장을 하든 했던 그 주도했던 임원들이 지금 SK가 전반적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이제 써먹는 게 컨설팅 받는 거예요. 큰 돈 들여서. 한국 이게 컨설팅 피가 엄청 억수 뭐 몇백억대를 아마 줘야 될 겁니다. 미국 애들한테. 국내 토종 컨설팅 업체는 꿈도 못 꿔요. 우리나라 뭐 회계법인이 좀 그러니까 요즘 회계법인은 컨설팅하고 그 감사하고는 분리돼서 또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법이 돼 있는데 어떤 그 국내 이름만 가지고 안 되니까 요즘에 그이 회계법인들이 또 외국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 컨설팅, 경영 컨설팅, 요즘 그런 컨설팅에 의해서 개나 소나 전부 다 경영 컨설팅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컨설팅은 뭐 아무나 컨설팅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컨설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어쨌든 이게 SK 정도 수준이면은 미국 컨설팅사 보스턴 컨설팅 그룹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결국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오래된 임원들 아마 잘라내는 작업에 그냥 잘라내니까는 참 그동안에 들어와가지고 참 밑바닥부터 고생해가지고 진짜 SK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했는데 나를 자르다니 그러니까 이제 오나들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다. 우리도 세대 교체가 빨리 돼야 되고 지금 우리 그 최태원 회장도 나이 먹어가고 뭐 이렇게 되고 그 밑에 일자리도 없고 좀 젊은 애들이 올라와야 되고 이 노땅들이 이제 좀 나가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일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보통 자를 때 컨설팅을 받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SK그룹에서 현재 컨트롤 타워 역할을 SK 슈펙스 추구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최창원 회장이라고 뭐 부회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최태원 씨 사천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여하는데 이게 사천관에 관여하는 데가 SK 케미칼 직영 관리했던 데가 SK 케미칼, SK 가스, SK 디스커버리, SK 바이온스,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사이언스는 SK 케미칼에서 그 자회사로 분리된 데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인수 투자 이 최창원 회장이 주도했던 그런 데가 SK 실트론, SK 넥슬리스, 인텔 랜드 사업에 또 투자를 11조 원 했다고 그러고 요런 거는 뭐 6,200억, 그 1조 1,900억, 인텔 랜드 사업에 11조 원이나 투자했다고 그러네요. 블루 오벌 SK 포드 합작에 5조 원 가량이 또 투자가 돼 있고 그리고 SK 에코프렌트는 그 자회사들 그 건설 회사가 아니고 친환경 엔지니어링 회사 같은 성격으로 변해가 가지고 EMC 홀딩스라는데 환경시설 관리하는 데 인수했고 테스라고 전자폐기물 처리 업체 또 태양광 M&A 등에 또 그 한 이게 얼마야 그 3조 원가량을 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SK 스퀘어가 중간 지주 회사인데 SK 하이닉스의 그 최대 주주가 또 SK 스퀘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립, 랩스, 빗썸 메타 뭐 이런 거를 스퀘어 주도로 뭐 이런 걸 했는데 T맵 모빌리티 IPO 성사를 또 지금 공개해 가지고 상장이 성공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SKC가 있죠. 그 내선이라는 거 영국 실리콘 응급제 회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SK 머트리얼즈하고 중복 투자가 돼가지고 그 지금 뭐 소수 투자 지분만 넣는 거로 했다. 요게 뭐 터워드 글로벌 파트너십 How to Prevent the Next Pandemic.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그 뭘 예방하기 위해서 어, 그 글로벌 그 파트너십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데서 무슨 발언하는 최창원 회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해도 자기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시킨 거라도 결국 책임은 그 이인자들을 내칠 때 좀 써먹어야죠. 그런 거로 그냥 인식이 드네요. 삼성 반도체 대 SK 하이닉스, D램 왕자 삼성 턱밑까지 추격 성공한 SK 하이닉스, EUV가 미래 승패 가를 것. 요게 무슨 노광 장비라는 것 같은데 이거에 의해서 지금 SK가 많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주가가 뭐 엄청 또 2배 이상 뛰고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SK가 지금 뭐 열심히 그 삼성전자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로 HBM이라는 게 뭐 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고 그 이 층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끔찍한 모스크바 테러는 러시아의 안보를 약속한 푸틴에게 일격을 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CNN 글로벌 담당 수석 기자 매튜 찬스의 분석 기사입니다. 기자라는 게 그냥 팩트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분석 의견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이렇게 그 팩트도 얘기하면서 키이우는 공격과 연관성을 부인하고 러시아가 공격을 확대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걸 소개하면서 많은 러시안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투표한 안정과 안보가 이번에 아닌 게 됐다. 이게 테러 때문에 수년간 크렘린의 강자는 이 거대하고 격동의 나라에서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지도자로 캐스팅은 되었는데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는 푸틴의 24년 집권 어느 때보다도 더 불안정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복 표현을 했네요. 러시아 고우 지휘부의 해임을 요구하던 바그너 용단의 지도자 예부게니 프리고진의 지난해 반란, 그게 뭐 모스크바로 돌진하다가 그냥 무장 해제를 스스로 한 거로 돼 있지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비행기 추락 사고, 그 푸틴의 주방장 셰프 출신이 그렇게까지 성공을 했는데 뭔가 그 러시아 그 고위급 지도부가 그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만이 있었던 모양인데 어, 그래서 그가 죽었다 하더라도 다른 불만을 품은 강경파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야당의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사망으로도 또 다른 불만 세력들이 누구한테 사주를 해가지고 테러를 일으킨 게 아니냐. 이런 거 오선이 확정된 다음에 바로 일주일 안에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크렘린 궁에 국한된 국내 반대와 관련이 없는 대규모 지하 그런 세력들이 러시아 내 명백한 재등장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국내가 뭐가 잘 안 되면은 그 이 반대 세력들이 나타난다 이런 거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그 무기 소지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가 만약 무기 소지가 허가받는 나라라면은 아마 내전 벌써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너무 양극으로 그 벌어지면은 적이 돼 버리기 때문에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전이.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이 저장하는데 PPT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인식할 수준은 못 됩니다. 작업하다가 이런 게 떴는데 요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이 프레젠테이션의 일부 미디어를 이 비디오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 미디엄을 포함하지 않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불러봐서 계속 진행 누르면은 뭐가 녹음한 게 저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그 기술적으로 저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그 어떤 그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이 젊은 애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고 뭘 캐치를 빨리빨리 해내는데 그러나 이제 엑셀 작업으로 또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요거는 이제 판매 예측 그 알고리즘 1단계 거를 제가 여기 표현해 놨는데 처음에는 요 실적률이라는 거를 없이 전망률만 해놨어요. 2023년 실적, 2024년 전망 해놓고 전망률로 해서 왜냐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실적하고 요 그 차트 그 이 셀을 제가 찾아가면 되니까 얼마 정도 경험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얼마 계획을 하면 된다 머릿속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몇 년 세월이 가니까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금방 못 찾고 작업이 더 걸리니까 또 편하게 하려면은 그래서 그게 이 느낌이 엑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든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것을 제 경험을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은 그러나 엑셀에서 예측 산출식 알고리즘을 오리진 셀의 수식을 만들었고 그것을 다른 셀에 또 알고리즘 만들기 위해서 링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셀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요게 그 셀 컬럼이라고 그러나요? 예, 한쪽은 뭐 O와 열 중에서 내 맨날 그 수평과 수직을 헷갈리는데 요걸 하나 중간에 삽입해서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산식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 컬럼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셀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셀 주소가 변경되어 에러를 발생시킨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느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한 디자인도 하기가 어렵고 뭔가 제가 개선 작업을 이렇게 해서 실적이 이러니까 요거 보고서 금방 요거는 이제 머리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하는 입력 변수 칼럼으로 집어넣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런데 이게 이제 주의력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또 에러를 안 내려면은 자, 이제 솔직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니까, 안 되겠다. 좀 단순화해야지, 단순화해야지. 그래가지고 좀 번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그 간단하고 단편하게 해야 남들도 이해하기 좋고 나만 아는 산식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냐 해가지고, 음, 입력 요소 3개만 가지고 예측을 하면은 된다. 세 개도 많은지는 모르죠. 요렇게 만들어 봐가지고, 그래서 양식 디자인을 할 경우에 다른 셀에 링크를 걸고, 뭐, 이럴 경우에 원칙적으로 오리진 셀에 링크를 항상 걸어놔라. 그, 뭐로도 찾아가서 거기 링크를 걸어놔야 뭐, 나중에 그 밑에서 새로운 그 알고리즘을 만들 때 에러가 발생, 또 나중에 개선을 하더라도 오리진을 찾아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말같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실 그렇죠. 그 코딩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어떤 그 전산 프로그램 알고리즘 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대우들을 못 받고, 그러니까 국내 그 소프트웨어 그 알고리즘을 생각해내는 사람들이 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에 많이 나갔다고 그러죠. 국내에 뭐 있기보다는 나름대로 그 알고리즘은 창조력이고 창의력이고 지적재산권이 있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요것도 어찌 보면은 저는 뭐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이거를 특허를 내든가 상품권을 내면은 지적재산권화 할 수 있는데, 뭐 안 팔리는 거 팔릴 것 같으면은 되는데,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여기서. 이탈리아 1달러에도 매각하기 어렵다. 지방 도시 이게 참 멋있고 좀 그런 데인데 이제 안 살아가지고 세계적 지방 소멸의 예의 하나다 하는 뉴스로 그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 소멸 될 거고 균형 발전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해라. 좀 좌파 정권 애들 그 균형 발전 이런 거 좀 그만해라. 세계적인 추세로 대도시화 될 거다. 이런 얘기 끊임없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금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문화와 계급이 정치에서 경제학을 대체했습니다. CNN에서 어, 조 바이든의 그 눈부신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문화와 계급이라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거가 이 정치에서 더 중요해졌다. 옛날에 클린턴 시절 때는 경제 it's the economy stupid 요거 많이 써먹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제는 it's the 아이덴티티 스투피드 이렇게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언론이 트럼프의 거짓말을 운운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하려고 해야 할까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얘기는 CNN이 좀 민주당 파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 요건 CNN에서 그렇게 됐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오피니언이라는 거로 또 3월 24일 날에 또 뉴스가 하나 있는데 칼럼니스트 조나 골드버그는 언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에 대한 보도를 줄일 것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언론에 뭐든 나쁜 영향이라도 많이 띄고 뭐 이러면은 당선이 되더라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당 애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언론에서 그 이재명 일을 자꾸 나쁜 면으로 띄워도 좋을 건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한 것은 어, 그 인용한 것은 테드 바키노 팜 스프링스에서 그 테드 바키노가 얘기했다는 건데, 첫째, 그의 이름이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이름도 쓰지 말라. 둘째,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인쇄하고 텔레비전에 내보내는 것을 그만두세요. 셋째,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필요할 때는 그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을 자제하세요.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이 돼야 인기가 있는 거죠. 박해를 하니까 더 인기가 올라가더라. 기독교, 그 개신교, 미국의 개신교가 이 메시아 같은 거다. 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예수처럼. 이렇게 되니까 모든 상원의원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 마을로 보내기 위해 납세자 자금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표를, 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엠마 콜턴 CNN에서 지금 이민자들이 후레아에스에서 미국 입국을 기다리는 1천 명에 넘는 이주민들이 줄을 서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기독교 민주주의의 진짜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권력입니다라고, 그리고 트럼프 이런 의견 기사들을 그 니콜 러셀이 포트월스 스타 텔레그램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요건 했는데
제 의견을 하면 정광훈이 기독교 대표가 될 수 있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도 분명 정치 권력으로, 즉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한국 개신교가 보수 세력인가 질문하고 싶고, 반대로 그렇다면 카톨릭은 어떤가? 한국 불교는 언제부터 조계종이 대표적이 되었는가? 얘기를 들으면은 옛날에 그 태고종인가 뭔가 그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본 불교처럼 그냥 가업식으로 해오는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이 조계종, 그러니까 비구니하고 비구성이 주종을 이루는 거로 이렇게 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게 조계종이 되고, 불교의 재산을 거의 다 먹었다고 그러는데, 전에 듣는 얘기로는 한국의 깡패들은 이승만 정권과 5.16 혁명 때 일제히 협력했던 불교 절간으로 숨어들으면서 조계종이 돼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정정 분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 남미에는 그 마약 카르텔의 그 이 저 카톨릭이 또 연계되어 있는 거 어저께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종교도 권력이다. 뭐 이런 쪽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독일 주거용 부동산 가격 23년 사상 최대 8.4% 하락이기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어요. 자, 독일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추락을 하고 있고, 중국도 추락을 하고 있고, 중국 경제에 너무 같이 너무 몰빵했었죠. 그러니까 동반해서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다. 요런 식의 얘기를 한국에서 용기 있게 보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요거는 단지 로이터가 중국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어, 부동산 가격 하락의 원인이 금리와 비용의 큰 폭 상승으로 붐이 끝나가지고 은행 대출이 고갈되면서 거래가 동결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잇따라 파산하고 있다. 독일의 예를 보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중국 길을 따라가고 있고, PF 지금 컨트롤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언제 그 뇌관이 터질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